이쁘네요. 여기 봤던 느낌 어떠신가요? 근데 요즘에는 양산들은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요즘에 무슨 책방이 떠오르죠? 예전에는 양산 그러면 대한민국의 아주 단정한 정신, 깊은 정신이 떠올랐는데 요즘에 양산 그러면 내로남불 정신의 성지가 됐어요. 자기 자식들 추천서 위조하신 분이 여기 책방 왔다 가신 다음에 자기가 뭐 가지하는 길을 가겠다 막 이러잖아요. 여기 무슨 재판받고 지금 감옥 가야 되는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무슨 영웅이 된 것처럼 이 동네가 굉장히 이상해졌어요. 이거 가만 놔두셔야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 무슨 내로남불 성지이고 소굴이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중진국 뛰어넘고 선진국으로 된 거는 전 세계에서 진짜 무슨 바다에서 석유가 갑자기 발견된 나라거나 아니면 굉장히 조그만 나라 말고는 대한민국 단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도자도 대단했고 국민들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어떤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뭔지 아세요? 자살률이 전 세계 1등이고요.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이고 이렇게 대단한 역사를 이뤘는데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지 않는 나라예요.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고 그럼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나라에서 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미래를 꿈꾸지 않느냐. 우리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나이가 웬만큼 들어서 기성세대는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집에 있는 젊은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병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 한국은 이미 꺾였다. 우리가 살던 그런 오늘보다 내일이 날 거다. 이런 식의 희망을 갖고 성장하던 그 구조는 끝났다. 이제 이미 꺾여서 저성장 구조로 들어갔다. 근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근데 이분이 얘기한 게 이분이 정말 답답해서 얘기한 거죠. 구조개혁 없이 돈을 풀어서 나라를 억지로 부양하는 거는 체질 개선 없이 돈을 풀려고 하는 거는 나라 망치는 지름길이다. 우리 역대 한국은행 총재 중에서 이렇게 답답한 심정을 그대로 토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가 이거 학계에 있을 때 8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 동아일보에 칼럼을 쓴 겁니다. 저 제목 보세요. 좌파는 개혁 없이 살 길을 한번 말해봐라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근데 제가 그때 이런 글을 썼던 거는 그러면 개혁 안 하고 우리 청년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건데 지금 우리나라 이미 꺾였고 일자리를 모집하는데 기성세대들이 다 자리 잡고 있고 민노총, 한노총 이런 사람들 다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의 노조들이잖아요. 노동개혁, 민노총, 한노총 그냥 자기 자리 꽉 쥐고 있죠. 지금도 뭐 하면은 나와서 좀 정권 퇴진 운동 하잖아요. 자기들이 뭔데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퇴진 운동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 그동안 그 사람들이 너무 세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생도 못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연금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 그랬잖아요. 정권 시작하자마자 약속해놓고 저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가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거 국민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럼 싫어하지. 지금 재정이 망가졌는데 그 망가지는 걸 어떻게든 그 빵꾸를 막아서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딱 보니까 국민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다시 만들어와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다 뭉개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를 살게 했듯이 우리 세대가 우리 아이들도 살게 해줘야 됩니다. 집단 자살이라는 말을 듣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죄악이에요. 아까 한국은행 총재가 돈만 풀지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 건 나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아주 대표적인 분입니다. 이분이 2015년에 야당 대표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매섭게 질타했어요. 국가재정에 국가채무는 40%가 마지노인데 당신 왜 돈 더 쓰려고 그러냐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대통령 된 다음에 한 얘기는 저 경제 관료들한테 막 자기가 호통을 쳤어요. 도대체 40%가 마지노라는 근거가 뭐냐? 왜 그랬을까요? 지금 구조개혁은 하나도 안 하고 엉뚱한 거 했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30% 올리고 52시간제 굉장히 급하게 하고 이러면서 경제가 밑에서부터 흔들리니까 돈을 막 퍼부었죠. 개혁은 하나도 안 하고. 근데 저는 이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권 5년 동안 개혁하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한 거는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무슨 소득주도 성장 너무나 이상한 제가 경제학자인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거를 해서 경제를 망가뜨리고 그거를 주워 담으려고 돈을 엄청 풀었죠.
여러분들 지금 뭐 우리가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넘고 정권 시작할 때 국가 예산이 400조였는데 지금 600조가 됐고 어마어마한데 다 코로나 때문이야 라고 믿으시는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3년 동안 숨가쁘게 썼어요. 코로나는 2020년 여름부터 본격화됐잖아요. 2018년, 19년, 20년 예산이 다 경제 성장률보다 2배나 지출 증가율이 높았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써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분은 한 2배, 3배 이렇게 예산을 짰어요. 아까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그렇게 했죠. 개혁은 안 하고 돈을 풀어서 그런 죄를 지은 정권입니다. 우리 586들, 내로남불의 그 세력들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잘못한 게 뭐냐? 자기들이 권력 가졌을 때 시스템을 안 고쳤다는 겁니다. 시스템을 고칠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그 대신에 뭐 했냐? 자기들끼리 돌아앉아서 해먹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도 똑같이 됩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구조개혁 하고야 말겠다, 인기가 없어서 하고야 말겠다라고 얘기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저게 바로 정치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세대의 축제니까.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더 나쁜 건 뭐냐? 그렇게 되면 이룬 게 없는 정권이 돼서 내로남불 정신으로 똘똘 뭉친 세력한테 다시 정권이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로남불의 성지가 있거나 말거나 우리는 여기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아무 당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한테도 정말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왜 우리가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 이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신나서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왜 그래? 왜 국민의힘이 돼야 되라고 물으면 우리는 훨씬 당당하죠. 우리는 뭐라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뭐라도 고치려고 하는 정치 세력과 아무것도 지난 5년 동안 고치려고 생각도 안 했던 정치 세력은 너무 명확해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명확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기면 내로남불이라는 그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 국민이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 우리는 이제 그 586 운동권들의 시대를 건너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하실 수 있습니까? 의원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우리 책방 구경이요? 근데 이 동네가 참 예뻐요. 자원봉사자들이 계시구나. 책방 이쁘네요. 여기 갔던 느낌 어떠신가요? 참 예쁜 마을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찾아오는 손님들도 꽤 있고요. 아이고 참, 이 물 맑고 산 좋은 통도사 자락에 참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네요. 이 책방이. 제가 운전을 늦게 배웠어요. 제가 33살에 운전을 배워서 20년 전인데, 제가 운전을 배우자마자 여기부터 왔습니다. 양산에. 통도사. 제가 통도사를 너무 와보고 싶어서 고속도로 타는 게 너무 무서웠는데 운전을 해갖고, 근데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통도사는 그런 절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신라 통일도 하기 전에 만들어진 절이잖아요. 그 오랜 세월을 살아남고 대한민국의 굉장히 정순한 그런 정신을 대표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양산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전을 배우자마자 막 무서우면서도 왔죠. 근데 요즘에는 양산 그럼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요즘에 무슨 책방이 떠오르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 동네가요, 예전에는 양산 그러면 대한민국의 아주 단정한 정신, 깊은 정신이 떠올랐는데, 요즘에 양산 그러면 내로남불 정신의 성지가 됐어요. 그렇죠. 여기 자기 자식들 추천서 위조하신 분이 여기 책방 왔다 가신 다음에 자기가 뭐 가지하는 길을 가겠다 막 이러잖아요. 여기 무슨 재판받고 지금 감옥 가야 되는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무슨 영웅이 된 것처럼 이 동네가 굉장히 이상해졌어요. 이거 가만 놔두셔야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 무슨 내로남불 성지이고 소굴이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내년 총선에서 여기 계신 이 두 분을
성공시켜 드리는 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냥 단지 한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제목을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정치 이렇게 가져온 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 이 사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1948년에 우리 재헌 국회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근데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세요. 저분은 뭐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국회의장인데 전날 저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1948년 5월 31일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나라를 이렇게 다시 찾아서 이렇게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만으로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늘에 기도를 하고 시작하자 그랬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재헌 국회의원 200명이 다 동의한다고. 그래서 종로 지역구에 계신 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재헌 국회의원 안에는 200명 안에는 천도교 신자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무교도 있고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정말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시죠? 잃어버렸던 나라를 찾아서 정말 이제 잘 시작해보겠다. 그랬는데 불과 2년 만에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나서 우리 뭐 생산시설 다 망했죠. 망하고 생산시설을 갖고 있던 것의 한 80%가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전쟁고아들이 수출되는 나라.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나라는 100년도 안 가서 없어질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100년도 안 가서 없어질 나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었죠. 사람들은 배운 것도 없고 산업 기반도 없고 민주주의 훈련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선 절대로 민주주의 꽃이 필 수도 없고 금방 없어질 거다. 근데 지금 우리 이렇게 잘 살잖아요.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우리나라의 정신이 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정신이 도대체 뭐냐? 그 없는 시절에서부터 우리 건국의 아버지 그 48년에 200명이 모여 있었던 그 아버지들이 꾼 꿈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그때 90% 가까이가 다 농촌이었습니다. 농민들. 소가 쟁기를 끌던 농촌이었어요. 농촌에서는 일이 많으면 아이들 학교 보낼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이들 인생을 다 그냥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농촌이죠. 큰 변화 없이.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보세요. 교육은 부모가 좌우할 수 없다. 저분들은 뭐를 꿈꿨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큰 꿈을 꿨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을 우리 농촌에서 대대로 살아온 부모들이 딴 건 몰라도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부모가 마음대로 학교를 안 보내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헌법에다 그걸 아예 넣어놨어요. 재헌 헌법에다가 16조에다가 적어도 초등교육은 우리나라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무상이고 의무여야 된다. 그 꿈이 컸던 거죠, 이분들은. 이때까지 살아오던 방식으로 우리는 앞으로 안 살 거다. 이거는 나중에 산업화가 시작이 됐을 때 어마어마한 자산이 됩니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학교를 가서 공부하게 된 것은. 이분도 기억나시죠? 이분 보세요.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분이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지만 저분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을 하면 된다로 바꿔놓은 것은 자기는 너무나 큰 그 성과라고 생각한다. 너무나 큰 업적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너무나 못 살고 냉소에 빠져 있고 무기력에 빠져 있는 걸 이분이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의 정신을 하면 된다. 이렇게 바꾼 주역이세요. 근데 이분이 경제정책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저기 우리 국민교육 현장에 나오는 우리 국민교육 현장 기억하시는 분 많으시죠? 여기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그러니까 우리 그때 막 진짜 밥도 잘 못 먹던 시절인데도 그 어려운 시절을 절망하지 않고 이 어려운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 올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그냥 한 게 아니라 보세요.
뭐라도 하나 만들어서 나가서 수출 신용장 받아오면 금융지원 해준다. 다른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이 무슨 고속도로는 자기 딸내미 주고 뭐 원조 받은 건 아들 주고 이럴 때 너무나 명확한 성과 지표를 준 거예요. 당신들이 가발을 만들든 합판을 만들든 밖에 나가서 팔 수 있으면 그거 우리 금융지원 해준다. 수출 신용장만 있으면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못 살 때도 싸구려 물품을 만들 때도 항상 눈을 세계에다 놓고 내가 세계에다 뭘 팔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세계가 우리에게 학교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렇게 못 살 때 우리 지도자들은 그 시절에도 국민들의 눈을 크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저렇게 못 살 때도 미래를 향해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하고 다른 삶을 살 거다.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이지만 우리하고는 다른 삶을 살 거다. 결과는 어때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중진국 뛰어넘고 선진국으로 된 거는 전 세계에서 진짜 무슨 바다에서 석유가 갑자기 발견된 나라거나 아니면 굉장히 조그만 나라 말고는 대한민국 단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도자도 대단했고 국민들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어떤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뭔지 아세요? 자살률이 전 세계 1등이고요.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이고 이렇게 대단한 역사를 이뤘는데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지 않는 나라예요.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나름의 이유로 또 절망하고 그럼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나라에서 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미래를 꿈꾸지 않느냐. 우리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나이가 웬만큼 들어서 기성세대는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집에 있는 젊은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병들었습니다, 지금. 이분이 그 무서운 IMF의 총재예요, 여자분이. 라가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5년 전에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은 집단 자살의 사회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출산율을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일본도 지금 1.2 뭐 이런데 우리나라 작년에 0.8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별로 희망이 없으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이도 잘 안 낳으려고 우린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집단으로 자살하는 나라가 아니면 어떻게 저걸 가만 놔두고 있나. 자살률이 전 세계 1등이고 출산율이 전 세계 꼴등이라는 거는 우리가 깊이 병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공에 취해 있고 우리 세대는 정말 우리 대단했지 이러고 있죠. 저는 후진국일 때 태어나서 중진국일 때의 젊은 청년 시절을 보내서 지금 선진국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다른 분들하고 비슷하게 야 우리나라 대단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 한국은 이미 꺾였다. 우리가 살던 그런 오늘보다 내일이 날 거다 이런 식의 희망을 갖고 성장하던 그 구조는 끝났다. 이제 이미 꺾여서 저성장 구조로 들어갔다. 근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근데 이분이 정말 답답해서 얘기한 거죠. 구조개혁 없이 돈을 풀어서 이거를 나라를 억지로 부양하는 거는 체질 개선 없이 돈을 풀려고 하는 거는 나라 망치는 지름길이다. 우리 역대 한국은행 총재 중에서 이렇게 답답한 심정을 그대로 토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구조개혁 제대로 해서 체질을 올리지 않고 돈을 풀어서 대응하는 거는 나라 망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 얼굴이 있죠? 제가 이거 학계에 있을 때 8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 동아일보에 칼럼을 쓴 겁니다. 저 제목 보세요. 좌파는 개혁 없이 살 길을 한번 말해봐라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전면에 내세웠었습니다. 근데 결국 못했죠.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민노총, 한노총 너무 심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글을 썼던 거는 그러면 개혁 안 하고 우리 청년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건데. 지금 우리나라 이미 꺾였고 일자리를 모집하는데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다 자리 잡고 있고 민노총, 한노총 이런 사람들 다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의 노조들이잖아요.
근데 젊은이들한테 길을 터주지 않으면, 젊은이들한테 길을 터주는 게 바로 개혁입니다. 노동개혁, 민노총, 한노총, 뭐 그냥 자기 자리 꽉 쥐고 있죠. 지금도 뭐 하면은 나와서 좀 정권 퇴진 운동 하잖아요. 자기들이 뭔데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퇴진 운동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 그동안 그 사람들이 너무 세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손도 못 댔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연금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 그랬잖아요. 한다 그랬는데 정권 시작하자마자 약속해놓고 저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 가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거 국민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럼 싫어하지. 지금 재정이 망가졌는데 그 망가지는 걸 어떻게든 그 빵꾸를 막아서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딱 보니까 국민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다시 만들어 와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다 뭉개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나라가 그동안 어마어마한 성취를 했고 우리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시면 다들 소설 한 권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다들 후진국에 태어나서 중진국을 건너서 지금 선진국에서 매일 이 좋은 핸드폰 들고 그 보시는 그 본인을 생각하면 우리 진짜 대단해. 근데 그 대단해가 정말 대단해가 되려면 우리 부모가 우리를 살게 했듯이 우리 세대가 우리 아이들도 살게 해줘야 됩니다. 집단 자살이라는 말을 듣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죄악이에요.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장 큰 죄를 지은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역사에 우리가 지금 꼭대기입니다. 꼭대기에서 다음 세대도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쳐주지 않으면 그럼 우린 죄 짓는 거죠.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다음 세대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못했는데 시스템을 바꿔줘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한국은행 총재가 돈만 풀지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 건 나라 망치는 지름길이라 그랬잖아요. 이분 이 동네 분이죠 이제. 이분이 아주 대표적인 분입니다. 이분이 2015년에 야당 대표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매섭게 질타했어요. 국가재정에 국가채무는 40%가 마지노인데 당신 왜 돈 더 쓰려고 그러냐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대통령 된 다음에 한 얘기는 저 경제관료들한테 막 자기가 호통을 쳤어요. 도대체 40%가 마지노라는 근거가 뭐냐? 왜 그랬을까요? 지금 구조개혁은 하나도 안 하고 엉뚱한 거 있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뭐 최저임금 30% 올리고 52시간제 굉장히 급하게 하고 이러면서 경제가 밑에서부터 흔들리니까 돈을 막 퍼부었죠. 개혁은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개혁을 해서 구조개혁을 제대로 해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의 삶도 우리처럼 좋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세대의 숙제입니다. 숙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권 5년 동안 개혁하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한 거는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무슨 소득주도 성장 너무나 이상한 제가 경제학자인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거를 해서 경제를 망가뜨리고 그거를 주워 담으려고 돈을 엄청 풀었죠. 여러분들 지금 뭐 우리가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넘고 뭐 정권 시작할 때 국가 예산이 400조였는데 지금 600조가 됐고 어마어마한데 다 코로나 때문이야 라고 믿으시는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3년 동안 숨가쁘게 썼어요. 기억나시죠? 진짜 숨가쁘게 썼습니다. 코로나는 2020년 여름부터 본격화됐잖아요. 2018년, 19년, 20년 예산이 다 경제 성장률보다 2배나 지출 증가율이 높았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써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기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로 지출도 늘어나야지. 근데 이분은 한 2배, 3배 이렇게 예산을 짰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써제꼈습니다. 아까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그렇게 했죠. 개혁은 안 하고 돈을 풀어서 그런 죄를 지은 정권입니다. 딱 자기가 야당 대표일 땐 저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대통령 되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를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세대가 지금 잘못한 것들,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정치적인 선택들 이런 것들이 지금 켜켜이 쌓여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우리 잘 살아. BTS 봐봐.
이런 생각하는데 이제는 내려갈 길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 자기 인생에 큰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면 오늘이 7월 8일이잖아요. 7월 7일 어제. 7월 7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칠석. 그거는 7월 칠석은 음력이고요. 양력 7월 7일. 여기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모르시죠? 제가 요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기억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요 사진 기억나시죠? 저게 1998년 7월 7일입니다. 제가 이거를 저도 몰랐어요. 근데 미국의 골프협회에서 이 날을 기념해서 25주년이라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15분짜리. 더 샷. 그러니까 그 한 방. 다큐멘터리 제목이 그 한 방입니다. 이 그 한 방이 이제 그 미국 골프협회의 아시아 선수들에게 굉장히 꿈을 줬고 그리고 그 판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기가 그때 25년 전에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근데 제가 대한민국의 98년을 말씀드릴까요? 1960년대 초반부터 90년대까지 쉼없이 성장하던 나라가 97년 말에 IMF가 터졌죠. 우리나라는 대량 실업이라는 게 없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98년 1월 한 달에만 실업자 100만 명이 길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막 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제 기억이 나죠. 25년 전에 우리가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었고 자존심이 상해 있었는지. 정말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단 한 달 동안 길로 쏟아져 나와서 그때 고개 숙인 남자 이런 게 그때 얘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대량 실업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는데 중년 남자들이 마누라한테 얘기를 못하고 실직했다고 길로 쏟아지고 공원을 쏟아지고 이랬던 게 우리의 98년입니다. 근데 이 20살 처자가 저 아주 시원한 한 방을 날렸죠.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한번 집에 가서 보셔요.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 친구가 이게 자기는 몰랐대요. 자기는 그날 너무 지겹고 너무 힘든 일정이었대요. 이 코스가 자기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고 너무 힘들고 진짜 막 내가 이걸 왜 계속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저 공이 물속으로 들어간 거를 가서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게임이 끝나는구나. 진짜 이렇게 끝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물을 보는데 그날 그 공이 굉장히 하얗게 보이더래요. 물속에 있는 공이. 이 친구가 나한테 아직 기회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양말을 벗고 이제 물에 들어가서 저 샷을 던진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저기 하얀 양말 신고 있죠? 맨발입니다. 저분이 연습을 얼마나 했으면 떼약볕에서 저 하얀 게 발이에요. 나중에 이 필름을 보고 후배들이 다 어머 저 언니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그게 이제 후배들한테 꿈을 준 거죠. 보세요. 평소에 저렇게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게 물속에 공이 물 밑에서 이렇게 반짝거리고 있는데 거기서 기회를 본 거예요. 이 친구가 20살짜리 처자가. 그리고 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거를 쳐 올리죠.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앞으로 25년이 지나면요. 이게 25년 전이잖아요. 앞으로 25년이 지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노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됩니다. 저도 그때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이 돼 있겠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청년의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이들, 지금 젊은이들은 이 친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긴 경기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른이 됐을 때 견뎌야 합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일자리가 안 보여. 내가 거기 갈 희망도 없어. 그리고 학교를, 대학을 뭘 잘못 들어가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
연금도 내가 부어봤자 못 받을 것 같아. 내 인생에 모든 희망이 없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것만큼 내가 내 자식한테 해줄 자신이 없어. 가 우리 지금 젊은이들의 심리입니다. 이 친구가 정말 자기가 신이 나서 떼학 뺏어서 저렇게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거. 신이 난 거잖아요. 저렇게 연습을 많이 해서 공이 물속에 들어가도 거기서 기회를 본 거잖아요. 저 사람이 저걸 성공한 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건 이 하얀 발하고 두 번째는 거기서 기회를 자기가 잡겠다고 생각한 거. 그거를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한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손녀들이 힘을 내서 내 인생에서 뭔가를 할 거야 라고 저렇게 하얀 발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신바람이 나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고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나중에 정말 어려운 인구구조 속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인생을 걸어갈 겁니다. 그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저렇게 저 친구처럼 그 지지 않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항상 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힘이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그 친구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만들어주려면 어떡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 어른들이 뭐라도 제대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집단 자살하는 나라라고 하는데 지금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아무것도 못했어요. 지난 10몇 년 동안. 지난 정부는 아예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 586들, 내로남불의 그 세력들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잘못한 게 뭐냐? 자기들이 권력 가졌을 때 시스템을 안 고쳤다는 겁니다. 시스템을 고칠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그 대신에 뭐 했냐? 자기들끼리 돌아앉아서 해먹었잖아요. 자기들끼리 돌아앉아서 무슨 원전은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태양광 해서 나눠 먹었죠. 자기 친구들 나눠주고. 무슨 시민단체 돈 나눠주고 어마어마한 생태계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을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가져온 시스템을 보수하는 것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도 똑같이 됩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구조개혁 하고야 말겠다, 인기가 없어도 하고야 말겠다라고 얘기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저게 바로 정치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세대의 숙제니까.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다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난 10수년 동안 실패한 정권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건 뭐냐? 그렇게 되면 이룬 게 없는 정권이 돼서 저런 내로남불 정신으로 똘똘 뭉친 세력한테 다시 정권이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저렇게 뻔뻔하게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고치고 젊은 친구들, 아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고칠 생각을 안 했던 사람들한테 정권이 또 넘어가게 돼요. 집단 자살하는 사회가 정말 집단 자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의 성지가 있거나 말거나 우리는 여기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아무 당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한테도 정말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왜 우리가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 이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신나서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왜 그래? 왜 국민의힘이 돼야 되라고 물으면 우리는 훨씬 당당하죠. 우리는 뭐라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뭐라도 고치려고 하는 정치 세력과 아무것도 지난 5년 동안 고치려고 생각도 안 했던 정치 세력은 너무 명확해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명확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럼 양산이 이기면 우리 이깁니다. 양산이 험질해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전국에서 여긴 내로남불 성지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기면 내로남불이라는 그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 국민이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 우리는 이제 그 586 운동권들의 시대를 건너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말 내로남불, 586, 평생 운동권으로 울거먹은 사람들이 시스템은 하나도 고치지 않은 그 시대를 이젠 정말 뒤로 하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 앞선 우리 지도자들이 그 어려울 때도 나라를 앞으로 밀고 나갔듯이 미래를 향해서 가자는 그 선택을 여러분들께서 전 국민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